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4월 2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보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봄철도 돼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었는데 살이 조금 쪘나봐요. 옷이 좀 작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또 이제 4월달도 막바지에 일어났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경마 자체가 왜 이렇게 저배당 일색으로 끝나는지, 야, 저는 솔직히 저배당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저하고는 좀 사대가 안 맞습니다. 저배당 경마를 하면 사대도 안 맞고, 뭔가가 좀 뭐랄까, 좀 2%가 좀 부족해요, 항상.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사실 지난주같이 저배당 일색인 경마는 단통으로 적중을 하지 않는 이상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배당도 없는 거를 3방씩 때려가지고 환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누가 했어도 거의 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중고배당에 나왔었던 거 그런 걸 하나씩 적중을 제대로 했어야만 이기는 경마인데, 그런 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경마는 모두가 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겼다고 난리부르스로 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1호 경마 때 좀 이길 뻔 했는데 1호 3경주의 첫 번째 승부 100.4배짜리 적중을 했죠. 개천효용의 3번 럭셔리 해피 복승 35.0배 쌍승 100.4배 첫 번째 승부 적중을 했고, 이런 4경주에서 베스트 캠프를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니치어 장군의 베스트 캠프를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여기까지 이기는 듯 싶었어요. 이기는 듯 싶었는데 후반부에 그렇게 썩 좋은 적중이 못 나왔어요. 1호 6경주는 1.5배를 어떻게 하이라이트 승부로 해가지고 단통 적중을 했지만, 저는 그게 한 3배는 나올 줄 알았어요. 3배 정도 나오고 해가람이 한 20배 정도 나오면은 3배 쪽으로 맞추고 해가람 쪽으로 배당을 맞추면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안 나와가지고 아쉬움이 나왔고, 또 1일제 9경주 헤럴드 경주면은 단통 적중을 해드렸죠. 제가 클린업 주위에 5번 신조대요. 요거 단통으로 맞춰드리면서 1호 경마 잘했으면 이길 뻔했는데 마무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 제주개차 4경주에서 소록불합을 가감하게 자르고, 자, 승일교의 강해신천, 승일교의 강해신천을 멋지게 맞추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또 역시나 적중수가 조금 딸렸고, 토요경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일요일날 좀 대차게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이길 뻔하다가 못 이겨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적중 내용이 쭉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주 전 졌어요. 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열심히 해서 꼭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대승으로 한번 임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자,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누구를 충마로 놓고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 바로네스도 되고, 3번 경연한 질주도 되고, 외곽 게이트 11번 브레스웨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4번 베다리아니도 나쁘지가 않아요. 10만원수.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중에서 3번하고 이제 3번 경연한 질주하고 12번 브레스웨이가 선행을 가거든요. 선행을 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관건인데, 언뜻 보면 11번 브레스웨이가 더 못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마필은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 11번이 이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두 마필 3번 경연한 질주와 12번 브레스웨이는 비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땡땡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3번 쪽으로 좀 메리트를 갖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축으로 놓고 때리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2번 바로네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훈련 상태만큼은 패턴 자체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등부 열정이라는 이 병력을 갖고 있어서 병력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바로네스는 한번 가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 경주죠. 자, 모바일 경주에서 3번 돌메아를 가장 좋게 봐요. 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일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7번 희망서식까지는 일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3번 돌메아와 7번 희망소식 두 마리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특급 감독이 그래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여타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한 치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12번 특급 감독을 강력한 충막감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후착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강타는 이번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해가지고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이 강축은 버티고 있습니다. 12번 특급 감독이라는 강축은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후착권으로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인기마 일두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해요.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요소를 누가 깨트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충분히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착에서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자, 부산 2경주는 저배당 대기를 가감하게 자르고 자, 한번 중배당 단통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2경주는 인기만 일두를 자르고 들어가서 자,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2교차 2경주입니다. 1번 무대바람입니다. 9번 하산모가 선행을 갑니다. 그러면 화산모가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 상태가 굉장히 좋더니만 멋지게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도 이 9번 하산모는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1번 무대바람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는 1번 무대바람을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무대바람과 9번 하산모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라이징 어게인이라는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라이징 어게인을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후착으로서 누구를 안고 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8번 투투킹덤이 그나마도 가장 좋고 7번 말그리다라는 마필 10마인데 요것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선 2번 라이징 어게인의 상태가 가장 좋고 지난번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라이징 어게인은
강력한 기둥으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기복이 심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찬란한 별이에요.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간다면 뒷심도 좋아서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번 찬란한 별을 강력한 충만감으로도 노려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번 찬란한 별을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리고, 자, 1번 진가발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었으니까 이번에 잘 뛸 차례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복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주마들의 신마로서의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진가발이는 이 편성에서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한월룰이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9번 한월룰이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옹팡지게 끌어내면서 자,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상태는 최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한월룰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고, 자, 여기에 7번이 펑크 미니스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종반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은 나서는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7번 펑크 미니스터도 피리페이팅골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이고요. 자, 그래서 7번 펑크 미니스터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한월누리와, 자, 여기에 이제 7번이 펑크 미니스터, 이 두 마필은 피리페이팅골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9번 한올룰이, 7번 펑크 미니스터 두 마리는 가져가자.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제가요, 이 집에 이제 제가 그 주중에 텍스트에 글을 하나 썼잖아요. 그 글에 이제 헬이라는 개를 하나, 코카스파니엘이라는 혈통을 갖고 있는 개를 하나 키워요. 근데 이놈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시끄럽네. 그러니까 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바로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나이가, 저 원래 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개가 좋아지더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또 얘가 재롱을 부리니까, 또 자식이 지금,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유학가 있어요. 미국에 유학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식구들이 없잖아요. 배 쓸쓸하고 그래가지고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개가 굉장히 귀엽네요. 그래가지고 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여기서 그냥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시끄럽게 해도 그냥 찍고 그러고요. 그걸 기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개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5번 원더히트라는 마필입니다. 가장 좋아요. 5번 원더히트가 이 편성에서 대가리예요. 무조건 대가리니까 얘를 놓고 때리는데, 이걸 2방을 때릴까 3방을 때릴까 하는데, 3마리 갖고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딱 3마리 갖고. 그러니까 뭐 얘가 오니까 때리고 마치던가 해가지고 10번 강해청명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5번 10번 정도가 팔리더라도 때려야 되는 마필들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입니다. 준매인승구청. 자, 이번 경주는 강타가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강력하게 때리는 경주인데,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남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누가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 바운드 퀸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3번 바운드 퀸즈에 대해서는 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현명 기수가 유승을 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시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왠지 모르게 기성기수가 교체된 것이 플러스적인 면보다는 마이너스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바운드 퀸즈에 대해서 너무 세게 보고 싶지는 않다.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5번 이필에 안착을 시키는데 이 마필도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노림수를 갖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충마를 놓고 때릴 거예요. 그 충마를 놓고 때리는데 3번 바운드 퀸즈 약하게 보고 나머지 마필들 유지로 해서 강력하게 승부를 해가지고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산제 5경주도 준명의 승부처다.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걔가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자꾸 밑에를 쏟아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개를 속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개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키워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이상한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배신도 안 하죠. 그리고 끝까지 주인을 위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뭐 개를 싫어하시더라도 한번 키워보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가 누구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6번 완성작을 꼭 가져갑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하기 때문에 완성작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가장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능력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가장 세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6번 완성작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해요. 근간의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번 5경주를 첫 번째 제주경마 승부처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강축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강축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팔리면은 김새는 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필을 강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강축을 복병축을 놓고 때린다면 중배당 단통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무조건 강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6번 완성작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이놈이 축은 아니에요. 복병축을 놓고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가져가는 마필은 배당권 전역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5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중부당 이상을 기대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6경주 오르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차 메인 승부처예요.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1차 메인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시 강타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면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 담양태양이라든지 또 7번 환상의 질주라든지 10번 신영명 같은 마필들이 팔릴 겁니다. 전개 이점을 갖고 있거나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7번, 8번, 10번인데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거예요. 당연해요. 여기서 이게 안 팔리면 뭐 잘못된 거지. 그리고 조교 상태도 이들 마필들이 다 좋으니까 당연히 팔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는 이들 마필들을 모두 어떻게 한다? 자르고 갈 생각이다. 자르고 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그러면 야, 좀 심한 거 아니야? 7번 같은 경우에는 왜 자르냐?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 자체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복이 심하고, 지난번 경주 때 추입으로 승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행력 갖고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추입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 거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하강할 것 같아서, 영 메리트 측면으로 봤을 때는 7번 같은 거는 그래도 가져갈 수는 있는 마필이지만, 이 메리트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번은 어찌됐든 그래도 한 번은 가져가 볼 수가 있어요.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데, 8번 담양태양이나 10번 신영명은 배팅권에서 자르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번하고 10번은 자르고 가고, 7번 한상의 질주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추천을 드리는데, 한상의 질주도 그냥 아주 세게 충만은 아니에요. 이 마필 단통 정도는 때려볼 수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확 손질은 안 가지만 빼기도 뭐한 그런 이상 야릇한 계륙과 같은 마필이긴 한데, 충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충만을 놓고 배당 승부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부산 6경주는 1차 메인 승부처로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번 와서 한번 같이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창세기입니다. 3번 창세기. 뺄까도 생각을 했어요. 뺄까도 했는데 1번 백롱여제와 3번 창세기는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안정적인 능력은 3번 창세기가 안정적이니까 1번 백롱여제는 자르고 3번 창세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완전히 전형적인 기복만 패턴을 갖고 있어요. 기복만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선행력과 추입력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걸 기복만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관 패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보는 이유는 뭐야?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하니까 세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마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급상승된 전주력을 보여주기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우수하니까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지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여타 마필들이 잘 뜨면 3번 창세기 같은 마필들은 입상을 못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져가고 단통만 딱 2마리를 갖고 때리는 제주 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2두의 반란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있다는 얘기예요. 2두가. 그러니까 그놈들을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처다. 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중매당 이상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7경주입니다. 아델스타예요. 2번 아델스타. 그러니까 아델 시리즈들이 팔리고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직전 대비 감량 2점을 안고 있죠. 감량 2점 안고 있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뭐 2번 아델스타는 훈련 패턴도 가장 최고로 좋았으니까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아델스타는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일본 마초명운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성재 기수가 1번 게이트의 2점을 활용해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일본 마초명운도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이 부줄이 올라간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이 8번 진부가 지금 64.5kg에 직전 대비 플러스 6.5kg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마필들이 과연 이번 교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8번 진부는 이 편성에서 제주 준명성구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는 충만감의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진보는 강력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가고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베이당과 2두까지 안고 가서 자, 한번 멋지게 때려보는 제주 준명의 승부처 제주교차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야,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예, 4번 재련을이 또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은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지점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완전 바닥을 때렸던 마필인데 4번 제너럴이 팔린다 하더라도 얘는 강축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강축이 아니고 받치는 막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은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야지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 마필은 아니고 또 부러질 수도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이번 교시에 선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번 제너럴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받치는 막건으로만 읽어주는 마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구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차 메인 승부처. 자, 이번 경기는 어떤 말을 놓고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갖고 때릴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일본 드롭 더 비트는 좀 불안해요. 일본 드롭 더 비트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요 마필은 그다지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7번 정상 코리아도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배팅권에 그래도 가져갑니다. 7번 정상 코리아는 가져가는데 얘가 축이나 뭐 단통은 아니에요. 다른 놈 단통이 있고 축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드롭 더 비트는 왜 불안하냐면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인기 1위로 팔리고 거기에 또 사토시 기수가 기생을 해서 야, 이게 1200인데도 불구하고 선행력 자체가 급하강대 저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전반적인 컨디션 난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드롭 더 비트가 이번 교시 원상복귀된 능력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드롭 더 비트 자르고 7번 정상 코리아는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하지만 이 마필이 강력한 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구경주 2차 메인 승부처 역시도 저는 중배당, 고배당 단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2차 메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10경주 챔피언십 시리즈입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주중에 분석을 해드렸던 경주죠. 자, 20번 퓨어리스 파크를 가장 좋게 봅니다. 물론 57kg라는 직전 대비 부중이 늘어난 것이 불안 요소일 수는 있는데 저는 7번 퓨어리스 파크를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7번 퓨어리스 파크를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분석, 경주 분석을 모두 마무리 짓고 강타의 오늘 UCC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 건승하시길 기대하면서 자, 이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자, 멋진 대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